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자, 지금 계속 길게 말할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이게 참 저열한 프레임인데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남성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평가.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집 가정교육 문제인데 왜 여기다 다 갖고 나오냐고요. 그 집 문화 그러면 어떡하라고. 좀 정해주세요. 네? 정정하셔서 올바르지 못한 발언입니다. 그건 그 발언이야말로 남성들을 그건 그렇게 잠재적 알겠습니다. 가해자로 자. 몰아가는 발언이라고. 오늘은 3명의 패밀리를 상대로 혼자 무쌍 찍는 여포 이준석을 준비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밀리가 3명이라 여성일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편견입니다. 우리 진중권 교수님을 그렇게 얕보지 마세요. 각설하고 선수 속에 들어갑니다. 홍코너 진중권 민주당 이소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청코너 노빠구 이준석, 경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20대 지지율 추이를 보세요. 어젠가 오늘 그 갤럽 그 나왔죠?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작년 12월에 40%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20%거든요. 그 사이 20%가 빠졌는데, 아니, 그 문재인 정권의 페미니스트 정책이 문제였다면은 옛날부터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최근에 빠졌거든요. 이런 사회적 이슈를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왜곡된 해법을 내가지고 젊은 세대들을 갖다 선동하는 것은 저는 안 좋은 거라고 봐요. 자, 진 교수가 방금 위험하다고 인용하신 봐요. 갤럽 통계를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이 21%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40%다 얘기하면은 작년 말에 비해 가지고 나머지 지지율은 20% 안 떨어졌습니까? 20% 떨어졌거든요. 아니요. 다른데 보편적으로 20대가 급속하게 떨어진 거죠. 다른 지지율은 얼마 떨어졌는데? 보통 평균이 지금 29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얼마였는데 그거는? 46 이렇게 갔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도 남성도 모두 자신들이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남성, 여성 불문하고 지금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서로 대립시켜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자, 지금 계속 길게 말할 필요 없고요. 자, 이게 참 저열한 프레임인 게요. 자, 젠더 갈등을 아까 제기했듯이 일련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유도했던 쪽이 어느냐를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여성들의 편의를 봐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든지 아니 남성이 꿀 빨았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젠더 갈등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계에 따르면 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젠더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를 전제한다고 하면은 지금 젊은 세대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 혹시 본인이 지금 원래 직업 변호사시죠? 네. 변호사까지 가시는 동안에 어떤 불합리한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뭐 일일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하나만. 같고요. 하나만. 누가 공부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반찬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뭐 잠깐만요. 했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얘기는 현재 시스템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체제 하에서 성평등을 더 맞춰가겠다.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이 진짜 만약에 여성이 이공계에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 구조적인 어떤 장벽이 있다. 지금 여성이 만약 수학과학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너 수학과학 하면 안 돼. 이런 집이 있나요?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걸 막는 장애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제가 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공계의 여성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학생에게 이공계 장학금이나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아니요. 그 얘기까지 가기 전에 아니,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그건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그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제도적인 네. 장애물이 있느냐만 가지고 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양한 문화적인 장애물도 굉장히 큰 장애물이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변호사 했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부모에게 내 자식이 변호사가 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 부모님이 원하는 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 딸이 변호사가 된다 또는 내 딸이 어떤 정치적인 리더가 된다 그거는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남성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평가. 그러니까 그런 건 그 집 가정교육 문제인데 왜 여기다 다 갖고 나오냐고요. 그 집 문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진중권 교수께 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네, 결론은 뭐냐면 여자들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못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라나오는 환경 속에서 구조적으로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특히 학교 교육에서 선생들이 좀 권한대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아직 할 때부터 평등하게 그게 바로 기회의 평등이에요. 여자들한테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그쪽을 권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이공계의 그 퍼포먼스도 높아질 것이며 그 다음에 성 격차도 해소되고 그 다음에 임금 격차도 해소된다. 이게 그 논쟁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 이준석 씨는 아니 뭐 여자들한테 뭐 문제 우리가 너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가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그러면은 아니고 가정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죠. 그거 하기 싫으면 정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할당제 하자고 뭘 하자는 겁니까? 아니 할당제는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이공계 장학금 그거 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때 왜 그럼 반대 안 하셨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것에 그다음에 또 반대했고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이준석 씨의 그 친중정책도 입장이 반대했고. 지금 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하고 정강정책하고 반대가 돼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정강정책은 당강령 정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건 많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20대, 30대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하지요. 제가 겪었었던 일이 또 그것을 반증한 하나의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이고요. 범죄 통계에서 30세 이하의 강간 피해자 남성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19명입니다. 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3,338명입니다. 남성의 175배의 강간 피해를 당하는 것이 30세 이하의 여성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성평등이 필요하다.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 어째서 과도한 요구이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강간 통계나 이런 것들 들고 오면 당연히 그것은 성폭행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남녀 차이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지나가시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당연하다는 거기서 게 그 얘기 당연히 나올 아닙니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이나 정정해 범죄 주세요. 되고 네, 정치적으로 정정하셔야죠. 올바르지 못한 발언입니다. 정정해 그렇게 주세요. 안 그건 하겠습니다. 그 발언이야말로 남성들을 그럼 그렇게 잠재적 하겠습니다. 가해자로 자, 몰아가는 발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재발언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제 경찰의 통계를 얘기하는 과정, 이제 175배의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당연하다는 것이라는 게 그려봤을 때 그게 크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강간의 가해자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선동에 있어가지고 자, 여자라 죽었다를 뒷받침한 통계를 볼게요.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살인 피해자 숫자를 보면요. 남자 428명, 여자 326명. 강도 남자 418명, 여성 367명. 상해 남자 19,000명, 여자 12,000명. 폭행 남자 8만 명, 여자 5만 명. 강간과 강제추행이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장의원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전 그렇다 했을 때 최근에 일어났던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저는 성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여성이 절대 피해자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치를 줄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자, 주장합니다.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의 성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따져주십시오.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겠죠. 그렇죠. 따져주세요. 너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거야. 너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 젠더라고 상관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여자라서 죽었다는 건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 얘기하는 오히려 거잖아요. 그다음에- 호도하는 건 이준석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오히려 통계를 젠더 얘기했어요. 프레임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모든 것을 기승전 젠더로 몰아가시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자라서 죽었단 말은 있는데 남자라서 죽었단 말은 없는 여자라서 얘기겠죠. 죽었다는 말은 잠깐만요. 오늘 이 자, 다시 한번 자리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말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달림의 시즌2 혹은 더 매운맛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지난 정권 당시의 영상이지만 높은 확률로 데자뷰를 겪게 되실 겁니다. 이준석, 그가 다시 한번 활약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